다양한 부동산 정보 알아가는 시간,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토키뉴스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가을이 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내 집 마련을 노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청약 제도와 또 청약 통장을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약 통장에 대해서 사실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 시간 통해서 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이 어떤 건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주시죠. 네,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바로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 통장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하는 통장이고요. 그리고 통장은 이제 1인 1구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개에 한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이 주택 청약 통장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무조건 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갈 수 있는데요. 일단 아파트는 공공하고 민영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나 민영할 거 없이 둘 다 청약 통장이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도 뭐 순위 내에 뭐 가점제나 이런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바로 청약 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청약 통장의 1순위 목적은 분양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은행 가보면 재테크 목적으로도 많이 들라고들 권유를 했거든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내 집의 청약을 위해서 청약 통장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면 뭐 1년, 2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계속해서 적금식으로 붙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 청약 통장의 그 금리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 금리가 뭐 3%대일 때 청약 통장은 뭐 4%, 5% 이렇게 하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도 뭐 1.8%, 뭐 1.5%, 그러니까 2% 내외 수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재테크 수단으로의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에는 아무래도 분양 목적으로 많이들 이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실 텐데, 근데 청약 통장 1순위가 지금 1,200만 명이 넘잖아요. 네. 1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네, 겁니까? 굉장히 많죠. 그 청약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약 통장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순위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이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요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청약 통장 가입이 이제 지난해부터 좀 완화가 되면서 이 1순위 가입자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가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만 1순위가 되고요. 수도권 외 지역,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1순위에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는 이런 1순위 자격 요건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만 그 통장을 사용할 수 있고 또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점수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청약 통장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무주택자뿐만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청약 통장에는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에 있는 뭐 농협이나 하나, 신한 이렇게 쉽게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더 쉬워지면서 지금 청약 통장 가입자 수만 뭐 2천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를 고려했을 때 거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청약 통장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적인 상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청약 통장이 예전에 종류가 좀 나뉘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 어르신들 보면 청약 통장이 뭐 예금, 부금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나눠서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뭐 저축, 예금, 부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 요건도 다르고 가입하는 뭐 시기나 뭐 금액도 달라서 굉장히 헷갈려 하셨는데
그래서 작년부터 이게 일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있던 게 하나가 되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통장만 지금 가입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럼 통장이 준비된 다음에는 아파트 당첨 확률 높이려면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일단 되도록 빨리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점제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날이 길어질수록 더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이제 그 18세 이상이 된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는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국민주택의 1순위 내 경쟁을 할 때는 납입 횟수가 많고 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납입 횟수라던가 저축액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납입을 할 때 이제 통장을 선택할 때 한 번에 다 넣으실래요? 아니면은 횟수에 따라서 계속 일정 금액을 넣으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총액을 한꺼번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매달 넣는 게 훨씬 더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순위별로 납입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축액에 따라서 면적도 분양받을 수 있는 집 면적도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달라지죠? 이제 아파트를 청약을 할 때 그 면적 있잖아요. 그런데 이 면적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하면 85제곱미터라고 하는데요. 85제곱미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30평형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이제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에서는 300만 원이고요. 기타 광역시에는 250만 원, 기타 시구는 200만 원이 돼 있어야만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면적,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대형 평형을 포함해서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서울과 부산은 1,500만 원이고요. 광역시는 1,000만 원, 기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이 차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청약통장에 아무리 가입 기간이 오래됐다고 해도 금액이 안 되면 청약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이 청약하려는 지역을 생각을 해서 미리 저축액을 좀 넣어놓는 것도 한 방법이 네.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1순위 그 청약 가입자가 1,200만 명이 네. 넘잖아요. 청약 통장만으로 아파트 당첨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청약통장이 굉장히 가입자가 많아지고 또 1순위 가입자가 뭐 1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도 많고 1순위도 많아서 요즘에 청약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기가 높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전체 가구 수의 40%가 가점제로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1순위가 그만큼 당첨 확률이 어렵기 때문에 가점제보다는 이제 추첨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같은 경우에도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85제곱미터 초과도 가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점제는 1순위 통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어렵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추첨을 하는 그러니까 돌려서 그러니까 무작위로 뽑는 그런 거를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은 85제곱미터 이하의 평형을 분양받으려 하신다면 자신의 가점을 최대한 높이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가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됩니까? 네, 일단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1순위가 돼도 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으신 분이 있고 낮은 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점제가 적용이 됐는데 이 가점제의 총 만점은요 84점입니다. 근데 그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부양가족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가 35점 만점인데요. 아무래도 부양가족 수가 더 늘어나면 점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인 기간이 더 늘어나면 이것도 점수가 올라가서 총 32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17점이 적용돼서 이거를 포함해서 84점으로 매겨서 한 사람당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죠. 네. 먼저 부양가족 수 어떻게 매기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이제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많이 늘어날수록 점수도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양가족 한 명당 5점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을 넘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부양가족 수 다음으로 또 무주택 기간
기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정확히 어떻게 산정이 되죠? 그러니까 무주택 기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은 기간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혼 여부에 따라서 산정 방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이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15년을 가입을 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15년. 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이게 점수에 영향을 주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나뉩니까? 네, 일단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요. 6개월부터 유지 시점부터 2점으로 산정이 되고요. 매년 1점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주택 기간처럼 15년을 넘겨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1순위가 워낙 많아서 이게 1점이라도 가점을 더해야 유리한 건데 사실 부양가족 수도 그렇고 무주택 기간도 그렇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그렇고 가입 조건이 너무 까다롭네요. 84점 만점 맞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사실 84점 만점을 받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데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84점 만점을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청약하시는 분들 보면 아무리 높다고 해도 60점이나 70점대에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조건이 가점에 불리하다면 좀 평형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형을 크게 넓히면 이게 가점제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 이 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3년부터 가점제가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평형에 청약을 하면 100% 추첨제로 적용이 됩니다. 단 이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하고 수도권 보금자리 지구는 100% 가점제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방법도 있군요. 그러면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이게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중복 청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접수일이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복수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 먼저 당첨이 되고요. 다른 단지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한해서는 중복 청약이 안 되기 때문에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유의해서 청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의할 점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첨이 된 분들 중에서 동이나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통장은 재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내가 써서 당첨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계약을 하지 않아도 이 통장은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당첨이 됐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쓴 걸로 처리가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첨 자체가 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청약 조건을 잘못 기재하거나 뭐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약을 하기 전에 무주택 판단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아시고 숙지를 해서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거나 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청약이 떨어지고 또 되더라도 부적격자로 판단이 돼서 그 아파트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청약 통장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활용 팁을 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가장 먼저 제가 추천해 드릴 거는
특별 공급을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1순위, 뭐 2순위 이런 얘기 했는데요. 그거보다 경쟁률이 훨씬 더 낮고 당첨률이 높은 게 바로 특별 공급입니다. 그런데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평생에 한 번, 두 번 기회가 올 정도로 굉장히 그 적게 인원수가 마련이 됐고 할 수 있는 요건도 적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생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 공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특별 공급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신혼부부나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 또 노부모 부양가족도 될 수 있고요. 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외에도 기관 추천이나 장애인, 보훈 대상 등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요. 1가구당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특별 공급이 일반 공급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다 보니까 해당이 되신다면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청약 통장 활용 팁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특별 공급 말고도 지역별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그러니까 청약을 받을 때 이 지역 내 사람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민간 택지하고 66만 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100%고요. 66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지구도 30%가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를 할 때는 이제 외부에서 아무리 청약 가점이 높거나 뭐 그런 분들이 오셔도 지역 주민에게 먼저 할당이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지역에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괜히 또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파악을 해두시고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팁 주실 게 있죠? 네, 일단은 이제 제가 앞서서 청약 통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빨리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약을 당첨이 돼도 기존 통장을 또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면 훨씬 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아파트를 내가 청약 통장을 잘 써서 당첨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당첨을 받기 위해서는 이 통장을 아예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치열하고 청약 통장을 보유하신 분들이 많을 때는 더 빨리빨리 이걸 가입을 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약 통장을 빨리 받는 게 우선적으로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청약 통장을 사용을 하셨다면 그다음에 1순위가 지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빨리 가입하는 것도 또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활용 팁으로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 좀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만 잘 활용을 해도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약 통장만 잘 활용해도 재테크로 굉장히 우수한 활용 수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청약 통장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서 요즘에 청약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실 저희가 재테크할 수 있는 수단이 저금리 시대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내 집 마련이나 어떤 주거 안정을 꾀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그 투자나 어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잘못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투기로 활용되지 않고 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또 적당한 재테크로 활용된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약 통장 잘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톡톡 부동산 청약 통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